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매수 심리는 살아있다는 것. 근데 에너지원 발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효율 자체가 좀 느타보다 떨어져요. 태양광 풍력보다는 좀 낮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한 건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이제 충당해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20년 만기 국채 입찰 들어갔는데 수요 안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감세까지 한다면 결국에 재정 적자는 더 커진다라는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즉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월가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셀피시 트럼프. 자기 사욕에 자기 이익을 충실한 트럼프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관세 정책을 편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네. 더 늘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5천억짜리 비행기까지 받은, 그러면서 이제 화자들의 입방아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우려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6월, 7월에 있을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은행권들까지도 같이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이 신용 등급 하향 부분이 있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는데 보여주는 게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109.58 최근 저가에서 반등했다 나왔기 때문에 109.58을 이탈하면 현금을 15% 만든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09.58까지 왔다 반등 나왔다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금을 최소 30% 이상 확보해야 되는 시점은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109.25로 이탈한다면 시장의 조정이 단기 충격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 우리가 마진으로 봐야 될 거는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109.25를 이탈했을 때는 현금을 늘리는데 지금 환율, 지금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환율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가상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미국 달러와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가면서 비트코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매수 심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단체 시장이죠. 마켓머니 펀드로 보면 지난 시점에서 보더라도 약 5천억 가까이 유입되면서 231조 8,9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는 국내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이제 청약 관련해서 빠져나갔지만 환불됐으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환율도 안정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줄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미국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이지만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은 죽쓰고 있는데 닥스 지수가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상해 역시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 안 좋아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국제 간의 자금 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클지는 지금 미리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그리고 닥스 지수의 신고가 지속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시장의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도 낙폭은 일시적인 지속적인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하락일 수 있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돌파 후에 지지하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300일을 지지로 해서 바닥권을 탐색해 나갈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저는 2585포인트, 즉 2580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여주겠지만 2580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540 부근에서는 저는 다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현금을 늘린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109.25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최소 30% 정도는 현금화하되 위축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박스권으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준비된 현금은 결국에 박스권 하단 다지는 모습 봤을 때는 다시 매수 전환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믿고 네.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질문을 주셨는데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시대요. 근데 지금이 신규 매수 시점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신규 매수 시점은 고려하고 있다면은 언제쯤으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이거 방송 안 보셨네.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자, 하나솔루션은 저희가 19,000원, 2만 원부터는 계속 사모자고 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 중에서 제일 안 나왔던 게 신재생 쪽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면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트럼프 역시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신재생은 굉장히 쓰레기 취급하던 트럼프가 네. 신재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린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가 태양광으로 움직이고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알리백 기준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 기가 팩토리 크게 줘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이제 태양광이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수혜를 보지 못했지만 신재생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돌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수소를 지방정부의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전남 지역 가서는 풍력을 가겠다. 그 다음에 광주나 이쪽 가서는 태양광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슈는 살아 있어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어떤 게 나왔냐면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 CABM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한화솔루션은 저희가 매수하자고 계속했던 게 3월 말부터였거든요. 그렇죠. 3월 말부터 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렸다가 4만 원에서 한 번쯤 정리해주고 우리가 다시 매수하는 시점이라면 저는 3만 원 전, 3만 원에서 32,000원 전후면 한번 다시 모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이탈하면 결국 우리는 3만 원, 32,000원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를 안 깨면 더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재생, 특히 내일 2차 TV 대통령 후보 네. TV 토론회가 있어요. 네. 내일 주제가 신재생 에너지와 일자리와 노인복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신재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역시도 4만 원 전후에서 매도하고 32,000원 이하에서 매수했을 때 이때는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48,000원, 45,000원에서 48,000원까지 상향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한화솔루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규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죠. 미국의 한화큐셀 생산 공장을 건축한 그러한 시점이고, 제일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2025년 올해는 실적을 보면 실적 개선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2026년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80%까지 증가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그러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주식은 단기 관점이 아니라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위치에서도요?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차라리 덜 먹고 32,000원까지 빠져서 내가 더 채울 수 있다. 32,000원, 3만원까지 채울 자신이 있다면 지금도 선취매는 가능한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만 원 초반대까지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을 할 생각으로 일단은.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이면 주가도 사상 최고가에 가 있거든. 최근 들어서 보면 네.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BHI라든가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 쪽들은 업황이 개선된다는 거는 명약 관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 가지고 단타 치는 것보다는 저는 모아가서 내년까지 1년 만기 적금을 들으면 차라리 1년 적금 들면 지금 한 5% 주나요? 적금 이자요? 5%도 안 주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걸 샀을 때 네. 나눠 샀을 때 1년 만기 30%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모아라. 만약에 지금 5월 22일이니까요. 내년 좋습니다. 한 달만 더 주시고 내년 6월 21일까지 현재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평균 단가를 34,000원으로 만들었을 때 미니멈 30% 수익이 안 나면 네.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업황이 개선되니까. 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3월 말부터 했을 때 이미 100% 이상 주가 상승은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연기금들의 평단을 보면 대략적으로 34,000원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이건 다 안 팔 거라는 거죠. 왜? 업황이 개선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것들을 저는 끌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이미 오전 한 10시까지 뺐다가 지금도 아침부터 이제 어제부터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왜냐하면 딴 거보다 보통 이렇게 빼면 종가까지는 잘 못 당기죠. 네. 힘에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사후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름 국룰이 있잖아요.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10,000개 육박하면 보통 못 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침에도 이런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 텐트럼이에요. 텐트럼. 텐트럼. 네, 발작이라고 이야기했죠. 발작은 나쁘게 보면 이제 움켜져 있던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그 지난번 신용등을 강등당하고 관세 노이즈나 감세안이 터지는 거고 좋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잠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은 되게 나쁜 어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던 게 그냥 한번 툭 터진 거죠. 뭐 밤새 국채금리가 갑자기 탁 튄 것처럼. 사실 튀려고 그러면은 언제 튀려고 그러냐면 원래 월요일에 튀었어야 됐잖아요. 어제 찐시장에서 그거 괜찮은데 싶었는데 네. 이제 그런 타점 관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세한 강행이라든지 어제 20년물 국채금리에 입찰금리가 뭐 5% 넘었다든지 그런 거에 좀 상관된 거고 뭐 선물은 사실 지금 장중에 이게 10,000개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늘이 또 위클리 옵션도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할 건 없는데 미결제 역정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 마이너스란 말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감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럼 내일은 그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예단은 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뭔가 액션 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작이란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발작인 거잖아요. 그럼 네. 발작이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순간적으로 남은 3시간 동안 발작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뭔가를 위협할 정도로 움직인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위협하다는 거는 보통 이제 장대봉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정도 부분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제 하원의 투표 강행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지켜놓고 보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좀 관망하자. 근데 관망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은 주식을 팔란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우리 주식 그 증권사 종목에 보면 홀드 의견이 있잖아요. 홀드 의견. 네, 홀드. 매수하다고 홀드 의견 나오면은 매도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망의 같은 말은 사실은 매도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는데 뭐 오늘 뭐 장애 결을 논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OCI 홀딩스 지금 신규 진입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소 1년 중장기로 보고 계신데요. 중장기로 봤을 때 OCI 홀딩스 어때요? 제주도에 네. 한 4, 5년 전에 네.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음. 이게 노사업 비즈니스 중에 괜찮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망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뭐냐면 가정용도 이제 집 뒷산에다가 태양전지 판넬 해가지고 전력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일반인들이 원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붐이 좀 붙어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이제 전기가 남아 도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배터리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배터리 내려가는 게 결과적으로 IRA 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태양광도 그 보조금 중에 하나예요. 잠깐 반사액도 좀 없잖아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건드리게 되면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태양전지나 이런 쪽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조금 올린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홀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중국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2차전 똑같은 건데 1, 2년 일을 바라보고 미국에 뭐 어제 며칠 전에 이제 다시 그 뉴욕에서 윈드타워 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사실은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거든요. 원전만 고집하진 않아요. 에너지는 다변화라서. 네. 그런 걸 보시는 관점이라면 하나 솔루션이나 HD 현대솔루션 태양 모듈과 셀 쪽에 특화된 기업을 해야 돼요. 근데 OCI 홀딩스는 어떻게 보게 되면 OCI가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껍데기 홀딩스를 놔두고 실제적으로 OCI가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한편으로는 폴리실리콘 쪽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럼 태양광 섹터 안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 보세요? 내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또 거꾸로 처음한테 와서 저한테 태양광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고 묻는다고 만약 한다면 저는 그냥 갸우뚱할 것 같아요. 왜요? 에너지 발전원 중에서 이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제일 효율성이 좋은 게 석탄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가 원전 쪽이거든요. 근데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실제로 미국이 태양광이죠. 유럽이 풍력이고. 근데 태양광 산업은 다른 것보다 미국은 좀 가능해요.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정을 하는데 근데 가능하지만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 있고. 근데 에너지원 발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효율 자체가 좀 너타보다 떨어져요. 태양광 풍력보다는 좀 낮긴 한데.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나 글로벌이 투자하는 SMR을 조금 더 대세로 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업황에 놓고 봤을 땐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국내 정시 기준으로는 일부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선호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년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짝 물음표. 네. 아니요, 많이 물음표입니다. 왜냐면 많이 태양광 물음표. 모두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의 인곳에 거의 100%가 중국산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탈중국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